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바로 파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3일째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시간으로 코어팀 지갑이죠, GB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BT 지갑으로 5천만 개 코인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GBT 지갑에 이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밸런스는 갖춘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제든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약 679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메인넷 전환 목표 수치이죠. 1000만 개에 약 68% 정도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인 1계정의 규칙을 지키면서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또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이죠. 월드코인의 어제 X 이 포스팅을 보면요, 월드코인도 약 1500만 유저의 720만 명이 홍채 인식을 통해서 1인 1계정에 성공을 한 상태이다, 이렇게 포스팅을 올렸는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이 파이의 KYC 통과자 수가 약 1500만 명에 지금 가깝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마이그레이션 수치 또한 700만을 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월드와 파이가 상당히 흡사한 수준에서 1인 1계정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두 프로젝트 모두 5년 이상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1인 1계정을 어떤 탈중앙 KYC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어떤 홍채 인식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1인 1계정으로 만들어가는 이 확장성의 수준이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최대치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 생태계의 확장성은 초기 2-3년 정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래 다른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 급속도로 향상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파이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나 기술을 활용했던 그런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초기에는 이런 조금은 답답한 상승 속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페스트 이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맵 오브 파이에 등록된 매장을 방문을 하시고요, 파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해보시고 SNS나 파이어사이드에 여러 후기나 스토리를 공유하는 그런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5일까지 이 이벤트는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맵 오브 파이에 등록된 업체를 방문하시는 분들 여러 사진이나 후기, 평판도를 현재 맵 오브 파이 앱에 남겨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파이어사이드 여기 파이페스트 채널을 방문을 해보시면 다양한 홍보와 후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를 공유를 해드리자면 국내 카페에서 이렇게 파이 결제를 받고 있는 이런 사진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쪽에서도 파이페스트를 맞이해서 상품을 거래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파이 택시인데요, 파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그런 파이택시의 프로모션을 볼 수 있고, 또 중고차 등을 파이로 매매를 하는 개인 홍보글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파이페스트는 이렇게 파이 매장이 꼭 아니더라도 다양한 개인적인 파이 거래들도 함께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몽골 관련 이 여행사에서도 파이 결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 결혼식이나 파티 관련 에이전시에서도 100% 파이 결제를 받겠다, 그런 다양한 홍보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2-3년 동안 폐쇄형 기간 동안 파이를 통해서 수많은 거래를 만들어 왔었고, 그래서 다소 이런 현상에 조금은 무감각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실생활에서 비상장된 코인으로 이만큼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결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정말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이죠. 텔톡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요, 텔톡이 최근에 생태계를 급속도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최근에는 수많은 유저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수수료 인센티브를 유저들에게 제공한 그런 방식을 프로모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상카드의 형태로 파이를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포스팅이 올라와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 텔톡 프로젝트는 중국 쪽 생태계이고 여전히 코어팀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금 조심스러운 프로젝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텔톡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상카드 형태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추측을 해보자면, 이전에 파이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카드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파이체몰의 PCM 지갑처럼 오프체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을 하겠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를 들어 유저들이 텔톡 메인 지갑에 파이코인을 예치를 해두고요, 블록체인이 아닌 텔톡의 시스템 안에서 유저들이
오프체인으로 거래를 해두고요. 유저들이 거래를 모두 끝낸 후에 미래에 본인의 파이 지갑으로 출입금을 할 경우에만 이 거래 장부가 정산이 되어서 텔톡 메인넷 지갑에 있는 파이가 개인 지갑으로 이동되는 그런 시스템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이 마이그레이션이 대거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텔톡이 중국 유저들의 어떤 숨통을 터줄 만한 어떤 색다른 솔루션을 만들어 주려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댓글에 있는 질문을 한 가지 가져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댓글을 보면요, 한 가지 궁금한 건 파이 총 채굴량 대비 사용 불가능한 파이는 몇 %나 될까요? 예를 들어 비밀구절 분실이나 유저가 사망한 케이스,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블록체인 상에서 그 해당 지갑 주인이 현재 생존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또는 그 주인이 비밀 구절을 잃어버린 상태인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이 수년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장투를 위해서 지갑 주인이 계속 보관 중인 코인인지, 아니면 지갑 주인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이 코인이 움직이지 않은 것인지 이 또한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모든 암호화폐는 이 로스트 코인이 정확하게 몇 %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오랫동안 그 코인이 사용되지 않거나 이동되지 않는 경우는 그 해당 코인을 로스트 코인으로 간주를 하는 게 일단은 최선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10년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로스트 코인으로 간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초창기에 채굴되었던 이 비트코인이 또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최근까지 잘 움직였던 코인들도 그 지갑 주인이 비밀키를 분실을 했다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케이스도 분명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코인들을 로스트 코인으로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로스트 코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전제를 해놓고 대충적인 이 수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채굴량이 약 2천만 개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점점 2천만 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에서 30% 정도는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고 잠자고 있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측에서는 이 정도의 수치를 로스트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의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이 로스트 코인을 정의하기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의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이고요. 한 지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파이 블록체인 상에서 3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거뜬히 홀딩을 하는 유저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역사성을 가지고는 이 로스트 코인을 계산을 하기는 매우 힘들고요. 대신 우리가 파이 코인을 마이그레이션 받았을 때 14일이 지나면 파이 지갑에 다시 접속을 해서 그 파일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은 유저들이 꽤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이에서는 그 기준으로 현재 로스트 코인이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도 익스플로 파이 개발자의 매우 주관적인 기준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 로스트 코인의 기준이나 이 양에 대해서는 미래에 또다시 바뀌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또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익스플로 파이 개발자 기준에 따르면요,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이 코인을 다시 활성화하지 않은 그 코인을 잠재적인 로스트 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는데 왜 1년이 지나도록 이 코인을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밀 구절을 분실해서 다시 접속이 불가능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저가 사망을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양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2억 8천만 개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마이그레이션 이후 락업이 해제가 되었거나 락업이 되지 않은 파이의 이 양을 계산을 해봤을 때 약 14억 개 정도가 지금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도 현재 기준에서는 로스트 코인이 약 20%에서 업다운이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비트코인과 조금은 흡사한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락업이 해제가 되면 14일 이후에 이렇게 활성화를 해간 코인들은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직 활성화를 해가지 않은 코인인데요. 꽤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이그레이션을 받으시면 파이 코인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4일을 더 기다리셔야 되고 14일 후에 파이 지갑에 재접속을 하셔서 여기 마이그레이션 탭을 누르시고 락업이 되어 있지 않은 코인이 존재한다면 이동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파이가 활성화가 되고 그 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락업이 된 코인은 3년 락업으로 예를 들어서 해 놓으셨다면 3년 후에
해제가 되면 다시 여기 들어가셔서 이동 버튼을 눌러주셔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파이의 이 최대 발행량 1000억 개 중 최대 650억 개가 커뮤니티의 채굴 분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만약 20% 정도 로스트 코인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미래에 650억 개 코인이 모두 채굴이 끝났을 쯤에는 그중 약 130억 개 정도는 로스트 코인으로 될 거라는 그런 대략적인 계산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창시했던 이 사토시의 경우 2010년까지는 포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 사토시는 이 로스트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스트 코인은 다른 모든 사람의 코인의 가치를 약간 더 높여줄 뿐입니다.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생태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시장에서 이 코인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예민하게 움직일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서 생겨나는 이 로스트 코인은 공급을 감소시켜주는 주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코인의 희소성을 더 올려주기 때문에 코인의 가치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다. 지금 이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